자, 이번 시간은 이제 테마 71이 됩니다. 테마 71에서는 우리가 테마 70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은 임차인이 보호되는데, 임차인이 보호되는 내용 중에서 존속기간도 보장되고 묵시적 갱신도 인정되는데, 그 외에 임차인 단독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 단독으로 대항력 취득하는 내용,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대항력 취득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개념은 조금 좀 다릅니다. 그래서 개념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임차주택이, 즉 임차한 주택이 매각 등의 사유로 제3자에게 양도가 된 경우 임차인이 양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양수인한 세주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주거를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됐을 때 양수인 즉 세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취득하는 방법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면 그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별도의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별도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는 방법은 주택의 인도를 우리 입주라고 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신고하면 됩니다. 전신고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전신고는 전신고서가 그 동주민센터에 수리가 되었을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같이 주택의 인도와 전신고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은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2종 세트를 갖추면 대항력 취득한다. 2종 세트란 첫 번째 주택의 인도, 즉 주택의 입주, 두 번째 전신고하면 주민등록, 이 두 가지 2종 세트를 갖추면 임차권 등기하지 않아도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의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만일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됐으면 세주인 너 방 뺐을 때 못 빼. 나 임대차 기간까지 살 거야. 그리고 임대차 기간 끝나면 세주인 네가 보증금을 주면 그때 방 뺄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이와 같은 대항 요건을 취득했으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계속 대항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주택을 다 퇴거해 버렸다든가 주민등록을 말소했다든가 하면은 그 순간 대항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효과 봅니다. 대항력이 있다면 대항력이 있는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그 주택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되었을 때 양수인 즉 세주인은 종전 주택의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 보증금 반환을 해야 될 의무는 주택을 양수받은 세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그대로 승계받게 됩니다. 이와 아무리 근데 대항 요건을 갖춰서 그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1번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구비하기 이전에 먼저 그 주택의 선순위로 담보 물건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즉 주택의 임차인이 이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하기 전에 이 주택에 먼저 저당권이 설정됐거나 근저당이 설정됐거나 담보가 등기가 설정됐거나 또는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주택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가져서 대항력을 나중에 취득했다면 그 주택이 나중에 경매되었을 때, 즉 경매되었을 때 그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임차인은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항하지 못하니까 임차인은 매수인이 낙찰자가 방 빼라면 방 빼고 나가야 됩니다. 그 대신 이제 보증금은 이제 권리 설정 순서대로 배당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저당권에 의해 주택을 경락받은 소유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보증금을 1억 원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대항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됐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된 다음에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1억 원에서 1억 500만 원을 증액했다면 1억까지는 뒤에 있는 저당권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저당권보다 선순위지만 증액된 500만 원은 나중에 배당받을 때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배당받게 된다.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면 즉 주택의 인도, 전신고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결여가 되면 대항력은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가운 밑에 이제 판례가 있는데요. 이 판례가 시험에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판례 총 10개를 제가 해놨는데 10개 판례 중에서 한두 개의 판례는 꼭 시험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전신고를 할 때 다세대 주택은 집원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기지에서 전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가구 주택은 집원까지만 전신고해도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유효합니다. 그래서 다세대냐 다가구냐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2번 임차인이 전신고를 올바르게 하였으나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이 잘못된 경우에도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전신고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3번 실제 주거할 목적으로 임차를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주거할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임차한 목적은 채권 회수 등을 목적으로 대항요건을 구비했을 때는 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4번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기재한 전신고에 대한 변경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종전의 다가구 주택으로서의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5번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서 적법하게 임차주택을 전대하고 그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야지만 임차인이 바로 이제 전대인인데 임차인은 그때서야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점유자인 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춰야지만 전대인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째 최선순위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실행으로 인하여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저당권보다 앞서서 대항력 취득한 임차인의 대항력마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7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한 대항력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상실합니다. 그렇지만 전세권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주택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경락받아 그 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임차주택의 소유권까지 취득하거나 또는 그 임차인이 당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임대차는 그냥 종료가 됩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이 소유권까지 취득했으니까 임차권은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혼동으로 해서 임대차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봅니다. 주택의 매도인이 주택을 매도함과 동시에 이를 다시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기로 약정하여 임차한 경우 매수인으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그 다음 날부터 매도인은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점유 개정이 되었을 때는 주택을 매수한 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그 다음 날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택 소유자가 팔았다가 다시 그대로 임차해서 거주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된 경우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 그 다음 날부터 매도인은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가 된 경우 양수인이 채권 가압류의 제3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A의 주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B가 임차했습니다. 그럼 B가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A가 임대인이 됩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1억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의 채권자가 있습니다. B의 채권자가 C라고 하겠습니다. C가 채권자예요. 즉 C가 B로부터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예요. 그럼 B는 채무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 채무자 임차인 B의 채권자의 C가 요
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갑류했습니다. 갑류하게 되면은 A를 우리는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제3채무자라고 하는데 요 제3채무자인데 요 보증금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이 보증금을 A가 임차인 B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될 반환 청구권, 반환권을 요거를 갖다가 갑류했다 그 말입니다. 요거 1억 원을 갑류했다는 것이 바로 보증금을 얘한테 주지 못하게 갑류했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A가 주택을 만일 D라는 사람한테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처분했으면 요 D가 바로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죠. 이 매수인은 종전주택 소유자 A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바로 제3채무자인데 제3채무자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 끝났을 때 이 보증금 반환을 D는 B한테 보증금을 반환하면 안 되고 보증금을 누구한테 반환해야 된다? 이 임차인의 채권자인 C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해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예.